자, 바로 문재인 의원입니다. 또 박영선 의원인데요. 지금 야당의 두 기둥이죠. 이 두 사람들이 한가위 뒤에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보자는 건지 아니면 두고 보자는 건지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인 차장. 네. 지금 야당 내분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정국이 한치도 지금 풀릴 기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세월호 정국으로 이른바 이념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노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에서는 더 선명하게 싸워야 된다. 그래야 그 몇 안 되는 지지층이라도 확고하게 뭉쳐야만 우리가 총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논리로 박영선 원내대표를 흔들고 있는데요. 바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극히 또 일부지만 친노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부분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재신임을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이완구 원내대표와 두 차례 협상안을 가져왔는데 이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맡겨서는 안 되겠다. 예. 이런 강경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봉에 서고 있는 게 바로 원혜영 의원이던데 네. 원혜영 의원이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게 조금 어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점이 굉장히 흥미롭죠. 예. 네, 원혜영 의원은 선수로는 4선입니다. 그러게요. 네, 중진 중에 중진이고요. 또 원혜영 의원은 항상 마음씨 좋은 아저씨를 떠올리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항상 부드럽고 누구에게나 좋은 신사였는데 또 한 가지 원내대표도 지냈고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두에 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하루빨리 내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중진들 맨 앞에 선봉에 서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원혜영 의원이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무슨 배경이 있나요? 네, 바로 원혜영 의원의 뿌리 예. 출신과 무관치 않은데요. 원혜영 의원은 바로 1995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통출을 이끌었을 때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원조 친노 그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재인 의원이라든지 이해찬 의원과 대단히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박영선 의원을 지금 문재인 의원이 막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그렇죠. 문재인 의원의 관심은 아마 당권에 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지금 경희대학교 동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혀 작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문재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이른바 특수관계입니다. 일단 경희대 동문이라는 그 동문이 굉장히 많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정치권에 많지 않잖아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2012년 대선 때 박영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 당시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3인 체제 중 한 사람으로서 바로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원했다.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정국 때문에 갈라서고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제재 협상이죠. 이완구 원내대표와 두 번째 협상안을 가져왔을 때 의원총회에서는 부결을 하고 바로 그날 문재인 의원은 거리로 나가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식이라는 초강경 강수를 두면서 사실상 박영선 원내대표의 선택을 예. 부정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정치연합의 가장 주류인 친노 강경파의 수장격인 문재인 의원이 앞장서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려 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비판도 받는 겁니다. 어쨌든 문재인 의원한테는 이번 세월호 정국 굉장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고 있는 건데 당권을 향한 물밑 움직임 어느 정도로 좀 활발해졌습니까? 네, 당권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시작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문재인 의원은 그동안에 트위터에 자기의 의견을 간단간단하게 써서 올리는 정도로 정치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이 세월호 정국에서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단식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식 돌입 직전에 친노 그룹이 모였습니다. 예. 모여서 차기 당권에 누가 나갈까요? 이런 의논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세균 전 대표를 밀자. 또 이인영 최고위원을 한번 띄워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다수의 의원들은 친노 의원들은 이번에는 문재인 의원이 직접 나서서 당을 이끌어야 다음 총선에서 친노 그룹이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파다하고요. 예. 바로 이 모임 직후에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사실상 당권 도전에 대한 강한 시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예. 특히 그저께죠. 바로 이 일이었는데 최민희 의원과 또 문성근 씨 이렇게 두 사람을 문재인 의원이 만나서
바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온라인 정당으로 당을 바꿔가야 된다. 예.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문재인 의원은요, 2012년 12월 19일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 날, 당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집권을 할 수 없다는 걸 여실히 깨달았다. 예. 더 많은 시민단체를 끌어들여서 당을 탈바꿈해야 된다. 이러면서 바로 시민주권론을 그때도 내세웠는데요. 바로 그저께 문성근 씨라든지 또 최민희 의원과 만나서 시민이 참여하는 정당 건설을 논의한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자, 그 방향.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지금 다수 원하고 있는 야당의 혁신 방향과 맞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또 친노만의 길로 또다시 들어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조수희 차장은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굉장히 우려 섞인 반응들이 많은데요. 이 친노 그룹이 바로 별나라 사람들 아니냐, 이런 게 바로 그 중도파 의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전국에서도 70% 이상의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전국을 끝내고 국회에서 여야가 입법을 가지고 경쟁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 강경파들은 거리에서 더 싸워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도파 일각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나서서 친노 정당으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을 할 경우 정말 분당 사태도 일어나는 것 아니냐. 어떤 예. 여기에 대항하는 중도 정당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면은 박영선 의원 오늘 원전에 간 모양인데 옆에 문재인 의원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네. 사람이 오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나요? 네, 오늘 부산 기장에 내려가서요. 이번 수해 침수로 가동이 중단된 그 고리 2호기를 둘러봤는데요. 예. 이 1시간 반 동안 동행을 하면서 박영선 의원과 문재인 의원이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무 얘기를 안 나눴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월호 전국에서 두 사람이 멀어진 어떤 간극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야당의 분열, 야당이 아마 당권을 놓고 저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중요한 건요. 하겠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의 지금 정당 지지율이 10%대입니다. 10%라는 조사도 나왔는데요. 예. 당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그 당권을 갖겠다고 벌써부터 난리들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던 게 행동하는 양심인데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행동하는 양심은 사라지고 행동하는 욕심들만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예. 조수인 차장의 이런 얘기 아마 야당 의원들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요.